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정신건강,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하지만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 현대인들, 스트레스도 받고 피로가 쌓이면서 정신건강을 챙기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이 좋다면 스트레스에도 대처할 수 있고 일상을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하니까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충분한 수면으로 일상에서 정신건강을 챙기고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다면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좀 피로한 정신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몸을 쓰는 유산소나 이제 근력 운동을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 주변에는 좀 약간 알코올로 요거를 해소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좀 안 되겠죠? 네, 뭐 조금씩은 괜찮은데 네. 자주 하시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사실 저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을 또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네. 약도 잘 먹거든요. 그런데 정신 건강은 생각보다 잘 못 챙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정신 건강은 신체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되나요? 우리 인체는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정신적으로 뭐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게 되면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감기라든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심장에 영향을 주어 혈압을 높아지게 되고, 세 번째는 이와 반대로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져 소화기와 장이 제대로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든지 변비의 증상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뇌 졸중, 예, 그래서 중풍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 밖에 이제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들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2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햇빛, 더 솔직함, 더 부끄럼 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상 속의 생활 습관, 관리,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자신이 몸에서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너무 배부르지 않게 섭취를 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자신이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취미 생활을 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자신의 체중이 이제 적정 체중이다, 또는 체중이 조금 증가했다, 이런 경우에서 체중이 절대로 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명상이나 뭐 요가, 심리 상담 등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답답한 건강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건강 상담에 앞서서 대표적인 증상이 기침으로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호흡기 질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네, 이제 호흡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다시 폐에서 조직에서 받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가는 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비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에 인두염, 그 다음에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또는 이제 폐 쪽에 문제가 생기는 폐렴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감기라든지 독감 등을 통칭해서 호흡기 질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절기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생기는 계절이 되면요. 호흡기 질환 관련 질병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 특히나 이 호흡기 질환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폐 기능이 떨어지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 호흡기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렴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장이 더디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학업이라든지 공부하는데 장애가 생기고 소화불량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 호흡기 질환 관리 잘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자, 무엇보다 호흡기 질환하면 기침으로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지체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박사님,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이 증상들은 호흡기, 폐 쪽에 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심한 기침을 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만성적으로 기침과 가래가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강도 높은 운동 시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이 함께 있는 경우, 다섯 번째 이유 없이 목소리가 쉬고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는 경우, 여섯 번째 음식을 삼키기 힘들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일곱 번째 기침과 가래로 인한 가슴 통증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침 후에 피가 나오는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최진용 박사님께서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8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나타난다 한다면 바로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방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한번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첫 번째 호흡기 체질의 강약을 먼저 구분을 합니다. 선천적으로 폐와 기관지가 튼튼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라든지 찬바람을 쐬었을 때 감기가 바로 오시는 분이 있고 웬만해서 평생 또는 1년 이상 거의 감기가 재발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함께 합니다. 감기라든지 기침이 걸렸을 때 바로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동의보감의 한방적인 토생금 원리, 그래서 이 호흡기도 결국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피가 되어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 이 폐포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호흡기 질환이 안 좋을 때 토생금 원리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꼭 폐와 기관지뿐만이 아니라 위와 장을 함께 치료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폐는 결국 우리의 바깥의 공기를 코를 통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기관을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또 폐포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특징적인 기침인데요.
우리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도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폐를 기를 주관한다. 이 기라는 것은 공기도 해당을 하지만 우리 사람의 이제 기분이 좋고 나쁜 영향을 같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가래가 본인은 있다고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목을 검진을 하면 목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90%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서 헛기침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면서 어쩌다 한 번씩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다가 보면 또 각종 한방에서 나타나는 이 기침의 증상의 환자분들이 이 기수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30% 정도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는 기침, 목의 이물감, 가슴 통증, 헛기침도 이 경우 기침은 기침인데 이때는 호흡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들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흡기 질환에 대한 한방 치료법을 살펴봤는데요. 자신이 선천적으로 폐와 기관지가 약한지 튼튼한지를 파악하는 것도 호흡기 질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이 호흡기 질환과 기침에 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호흡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기침이 많은 경우냐, 가래가 또 많은 경우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먼저 기침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오미자와 황기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침도 있기는 했는데 나는 가래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폐모와 도라지, 한방에서는 길경이라고 하는데요. 폐모와 도라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에 반해서 그냥 나는 기침도 있고 가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황기와 오미자, 폐모와 이 길경을 한꺼번에 같은 분량으로 해서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호흡기 질환의 예방 중요할 텐데요. 어떤 생활요법과 관리가 필요한지 우리 박사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호흡기 하면 우리가 우리 몸을 영위해서 제대로 소화시키고 흡수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제때 자신의 소화 능력에 맞게 적절히 섭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모든 질병, 특히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금연입니다. 자신의 호흡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해 주시는 게 본인 건강에도 좋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내를 자주 환기시키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꼭 환기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호흡기이기 때문에요. 근력 운동을 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하면서 걷기 운동을 조금 빠르게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환기 자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네. 그렇다면은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죠? 53세요. 53세 되셨고요. 네.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실까요? 157에 네, 70kg요. 157cm에 70kg.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궁금했었던 건강 고민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번에 속이 안 좋아갖고 선생님이랑 이거 한번 통화했었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그때 이거 2달 복용하고 다시 예. 전화를 해서 지금 다시 전화드린 거예요. 네. 네. 지금 그때 복용한 한방차 알고 계십니까? 네. 예, 불러줘 보세요. 창출식, 예, 물피6, 갈근 6, 후박 4, 감초 4, 생강, 동전 크기, 대추 하나. 예, 네. 요렇게 물 2000cc 해갖고 4분의 3 끓여서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네요. 네네. 네. 지금 이거 드시고 그 증상은 어떠세요? 살도 많이 빠지고 살이 많이 빠졌었어요. 체중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까? 체중은 모르겠는데 뱃살이 예, 다이어트 약 먹어도 안 빠졌는데 쏙 빠져가지고 예, 그리고 그 뒤부터 속 아픈 게 없어서 요즘은 또 잘 먹으니까 또 좀 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거 여름에는 제가 이렇게 차게 끓여가지고 차게도 먹고 이랬었거든요. 네, 냉장고 넣어놨다가 예, 혹시 이거를 보리차처럼 끓여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이제 약이 이제 거의 샀는 게 다 떨어져가지고 예, 그거를 한약은 2달 먹으면 또 이렇게 쉬었다 먹으라 하는 말도 있어가지고 네, 계속 먹어도 되는지 예. 궁금해서 다시 전화드렸거든요. 예. 본인하고 체질에 맞고 이제 먹어서 아까 이제 뱃살이 조금 감소가 되고 뭔가 소화도 잘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혹시 체중은 요 근래는 안 달아보셨습니까? 달아봤는데 한 2kg인가 3kg 빠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뭔가가 음식을 한방차를 드셨을 때 지금 배가 뭔가 들어간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때 제가 이제 창출, 진피, 후박 이제 이러한 한방차들이 장 안에 있는 음식물의 이제 찌꺼기, 식적이나 이제 담음, 어혈을 순환을 이제 시켜주면서 운동을 시켜주니까 먹은 거에 비해서 이제 배출 능력을 강화를 시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예전에는 이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해서 입맛이 그렇게 있지 않고 이제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아마 드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약을 드시면서 뱃살이 조금 감소가 되면서 장이 운동이 되면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요즘 먹고 싶어가지고 예. 조금 많이 먹으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또 이렇게 조금 많이 먹으면 이거 하루 3번 먹거든요. 예, 그렇게 먹어도 이거 먹으면 또 이렇게 또 소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먹는 날은 이 약을 한 번 더 먹어요. 예,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래요? 이제 네. 음식을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절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살림만 하고 계십니까? 따로 일도 하고 계십니까?
살림만 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뭐 조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매여갖고 하지는 않고 조금씩. 예. 지금 현재 뭐 양약 따로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사실은 없고 그냥 영양제 네. 오메가3 이거 먹다가 예. 지금은 그것도 안 먹고 있어요. 아, 네. 지금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셨잖아요. 네. 예, 건강검진상 크게 이상이 없는 겁니까?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 중성지방이 좀 많다고 나왔는데 예. 그렇다고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살을 빼라고 그때 이제 네네. 말했는데 예. 뭐 살이 막 마음대로 안 빼지더라고 또 요즘은. 아, 예. 그래서 이때는 지금 이제 영양제를 뭐 몇 가지 사놓은 게 있습니까? 오메가3하고 콜라겐하고 그게 뭐고 뼈에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하고 여주 사놨었어요. 예, 근데 안 지금 먹고 지금은 놔놓고 있죠. 예, 지금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 본인의 경우에는 이제 과체중이 좀 되면서 고지혈증이 생기거든요. 몸에 이제 네. 지방, 중성지방이 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때는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서 콜라겐이나 우선 뭐 지금 사놓은 건 우선 안 드셔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혹시 집에 체중계 있으세요? 네, 체중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뭔가 불편해도 체중계를 매일 좀 올라가 보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요? 예, 네. 예. 예, 그래야 뭐 밥을 먹고 올라가시면 항상 그렇게 식사를 하고 올라가시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식사 전에 올라가실 거면 그 루틴을 똑같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우리가 체중이 뭐 지금보다 예를 들면 내가 1, 2kg 늘면 저녁 때 좀 많이 먹으면 체중이 좀 늘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내가 그걸 느낌상 늘었겠지 이거 하고 내가 체중계를 직접 보았을 때 내 느끼는 예, 감정은 좀 다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또 저녁 식사를 좀 적게 먹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방차 드시고 제가 생활요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렇게 했더니 체중이 조금 뭐 500g이라도 빠졌네. 그러면 뭔가 기분이 좋고 아, 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체중계를 꼭 같은 시간대에 올라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예, 네. 그다음에 식사를 하실 때 네. 지금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네. 네. 식사 하루에 3끼 하십니까? 아니, 이제는 이제 이렇게 뭐고 두 끼하고 예. 아침하고 점심만 먹고 저녁은 한 4시쯤 돼갖고 조금 간식처럼 먹고 안 먹어요. 아, 예. 그러면 네. 저녁 때부터 이제 아침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드십니까? 네, 물 외에는 안 먹어요. 아침을 이제 드시고 점심 때 배가 네. 고플 때까지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여성분이 살림을 했을 때 우리가 아침을 밥을 내가 그냥 먹어서 활동을 하기에 괜찮아요. 근데 내가 2시에 배가 고플 수도 있고 2시에 배가 안 고플 수도 있고 좀 일찍 배가 고플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에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4시에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그때 드시면 돼요. 억지로 시간 맞추실 필요 없습니다. 그 오후에는 그렇게 시간을 안 맞추고 배고플 때 먹어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혹시 네. 너무 배가 고프다 이럴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때는 조금 먹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게 안 먹다가 보면 내 몸에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저장하기 위해서 다음에 더 먹게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궁금한 거하고 배고픈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배가 고프면 그때 조금 먹고 예, 그 다음에 취침을 취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이 한방차는 지금 체질이 술 하실 줄 아세요? 네. 아, 술 한두 잔 해도 얼굴 빨개지지 않습니까? 빨개지지 않는데 요번에 이 약 처음 먹었을 때 있잖아요. 예. 얼굴이 확 달아올랐었거든요. 예. 그건 이건 뭐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해갖고 자꾸 먹으니까 그때 그래서 물어봤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강을 조금 더 작게 넣는 것 같아요. 동전 크기를 해갖고 동전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넣는 양에서 예. 반 잘라갖고 조금만 넣거든요. 생강이 이제 열을 나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원래 좀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얼큰한 게 좋으세요? 전 달달한 것도 좋아하고 얼큰한 것도 좋아해요. 많이 매운 거 드실 수 있으세요? 옛날에는 많이 매운 거 이걸 찾아서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안 먹죠. 예,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후박을 빼시고, 후방요? 예, 예. 예, 후박을 빼시고, 예, 그 다음에 생강을 지금 본인 하시는 것처럼 조금 적게 넣고, 예, 그 다음에 이 한방차를 드실 때 약간 네. 시원하게 해서 드셔도 됩니다. 2번이나 3번까지 드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늘 본인이 이제 체중은 본인이 가서 이제 체중은 이제 한번 달아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음식 패턴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날씨가 선선해졌기 때문에요. 물을 하루에 뭐 1에서 1.5리터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갈증이 네. 날 때만 드세요. 그래요? 예, 갈증이 안 나는데 억지로 드시면 네. 지금 체중이 잘 안 빠집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해서 뭐 한 45일 정도 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선생님 말씀드렸는데요. 예. 피부는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제가 이렇게 피부를 손으로 이렇게 쫙 긁으면 싹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가렵고 이렇거든요. 예. 근데 내가 선생님 방송을 좀 자주 봐요. 시간 날 때마다. 네네. 근데 다른 사람 피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향부자를 쓰더라고 보니까. 네. 그거는 뭐. 향부자는 그게 이제 뭔가 기분이 나쁠 때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요. 그래요? 네. 이제 내가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 우리 이제 얼굴이 뭐 불그락 푸르락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 예, 네. 피부에 이제 모세혈관 자체에 화가 생기게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기분이 나쁘거나 뜻대로 안 될 때는 향부자를 넣으면 되고, 예, 그렇지 않고 그거에 상관이 없이 그냥 긁을 때마다 자주 하시면 우선은 향부자는 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갈근이 피부에 좋다 해서 그랬다는 거 제가 들었는 것 같은데 갈근을 더 추가할까요? 지금 이 한방차 다시 한 번만 불러줘 보세요. 창출식, 예, 귤피 6, 갈근 6, 간초 4, 후박 4인데 후박은 빼라고 했으니까. 예. 예. 여기에 그다음 지금 갈근 안 들어 있습니까? 갈근 6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실을 넣으세요. 지시요? 지실. 지실? 예. 행자 리얼이에요? 열매입니다. 예. 지실을 4g을 넣으시고 후박을 네. 빼세요. 네네. 네. 네. 이거 지실이 피부에 좋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본인은 피부가 나쁜 게 아니라요. 지금 네. 장에 불필요한 물질이 많이 쌓여 있으면서 피가 탁해지면서 피부에 이제 영향이 온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고지혈증이 조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체중이 조금 더 빠져야 됩니다. 체중이 더 빠져야 된다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네. 극단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까 네. 매일 해나가야 되니까 순리적으로 하시면 돼요. 본인이 아침에 먹으면 아침에 식사를 하면 기운이 나서 활동하기가 쉽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점심이나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시고 저녁 때 뭐 6시 이후에 뭘 안 드시는 건 좋은데 그런데 네. 너무 갈증이 난다.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 이때는 조금 드셔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패턴으로 하시고 45일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오늘 상담 많이 도움 되셨어요? 네네.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시고 너무 좋으셔갖고 다시 전화 주신 거잖아요.
네, 저는 선생님 한 번씩 유튜브도 보고 하거든요. 아, 네. 한방 그거 하면. 그래가지고. 네. 자, 그럼 이번에 소개해 주신 한방차로도 효과 많이 보시고요. 네. 네, 45일 후에 다시 꼭 연락 주세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53세 우리 어머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한방차를 2달 복용 후에 전화를 주셨는데요. 오늘 상담자분처럼 한방차 복용 후에 건강 상태, 변화 체크해 보시고 전화 참여를 꼭 다시 해주시면 현재 상태에 맞는 한방차 다시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께서 상담자분께 처방해 주신 창출, 귤피, 갈근, 지실, 감초, 생강, 대추를 이용한 한방차. 박사님,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일까요? 예,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체중이 이제 70kg이기 때문에 과체중입니다. 예,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고지혈증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체중을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예, 피부를 살짝 긁었을 때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때 치료해야 되는 기본이 소화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예, 소화가 잘 되게 해서 예, 복부 비만이 줄어들고, 예, 이로 인해서 이제 체내에 쌓여 있는 지방이 빠지면서 순환이 되고, 이로 인해서 피부 쪽에 이제 모세혈관 자체의 혈액이 맑아지면서 예, 피부도 같이 좋아지는 한방차인데요. 특히 이 창출은 예, 우리 몸에 이제 지방이 쌓여 있다, 어혈이 쌓여 있다, 한방에서 이제 식적이 있는데요. 예, 식적이라는 것은 내가 배고프지 않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데 체중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런 경우에는 식적이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예, 그런데 체중은 늘지 않는다. 예,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식사를 배부르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출출해서 먹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예,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고 과체중이 되면 이제 이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3끼를 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때 제일 잘 쓸 수 있는 게 창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귤피나 갈근은 가슴을 풀어주고 피부에 예, 활성도를 높여주면서 노폐물을 땀으로 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지실은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생강이나 이제 대추. 예, 그런데 방금 상담했었던 분은 조금 뭔가 한방차를 먹었을 때 열이 훅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본인이 생강을 조금 커서 좀 줄인 느낌이 이제 느꼈더니 열 올라오는 게 준다. 예, 이게 바로 이제 한방의 묘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램수로 말하기도 어렵고 동전 크기로 말하기도 했고 이제 동전 크기는 있는데 이제 굵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한방차를 자신이 드셨는데 뭔가 열이 좀 난다 이런 경우에는 예, 생강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음식에 예, 국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고춧가루를 조금 더 많이 넣으면 얼큰해서 열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좀 매운 거보다는 약간 순하면은 예, 고추를 조금 최대한 적게 넣잖아요. 예, 그게 바로 생강하고 대추입니다. 예, 생강은 예, 고추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대추는 단맛 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달달한 걸 좋아하는 경우에는 대추를 조금 늘리시고, 약간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 경우에는 생강을 조금 줄여서 아주 지혜롭게 한방차를 드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께서 처음에 이제 전화 받으셨을 때, 네. 효과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제가 더 뿌듯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아무쪼록 어머니 이번에도 더 좋은 효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거예요, 어머니? 네네, 저요. 그렇다면 어머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죠? 57요. 57세 되셨고요. 네. 네, 그렇다면 혹시 키와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키는 58. 네, 158cm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몸무게는 네. 48kg요. 48kg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진영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통화하고 싶었는데 통화가 돼서 연결이 돼서 반갑습니다. 네.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눈이 건조증이 너무 심하거든요. 네. 이제 치료를 받아봤는데도 안 되고요. 그 원수프를 해도 풀리지도 않고 인공 눈물을 넣어도 안 되고 뭐 일단 힘들어요. 네. 눈 이렇게 건조증이 한번 시작이 오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불편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목에가 가래가 많이 끼거든요. 예. 특히 아침에 자고 있나면 진짜 제가 느낄 정도로 구취가 많이 나면서 네. 혀에 백태가 그 하얀 백태가 많이 끼어 있어요. 네. 또 목에는 가래가 붙어 있어서 제가 캑캑하고 뱉으면 약간 갈색 같은 그런 가래가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심하다. 뭐 저녁에 좀 많이 먹고 자면 심하고 밀가루 거 먹으면 더 심하고. 네. 네, 그 두 가지가 겁나게 많이 좀 힘들어요. 예. 지금 현재 뭐 양방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양약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것은. 네. 지금 이제 57세니까 폐경은 되신 거죠? 네, 쉬운 세세 폐경 오더라고요. 예. 갱년기 증상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갱년기 증상이요. 제가 지금 막 발이랑 뜨겁거든요. 발이 뜨거워요. 그냥 이렇게 만지면 뜨거운 것보다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네. 평상시 이렇게 뭐 그냥 시원하게 있어도 다리가 후끈후끈하는 느낌? 네. 언제부터 그러세요? 발에서 열 나는 느낌이요? 지금 발에서 열 나는 것도 한 3년 된 것 같아요. 네. 선풍기나 에어컨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아요. 네. 더울 때만 잠깐 하고 그 다음은 선풍기, 에어컨 직접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네네네네네. 네. 지금 그 안구건조증은 언제부터 그러세요? 제가 안구건조증 진단 받은 지는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네. 예, 10년도 넘어갔어요. 예. 지금
이 체중은 1, 2년 전이나 비슷하세요? 아니요, 제가 한 작년 전에는 그래도 51kg 정도 유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1년 전서부터 48로 떨어지더니 올라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특별히 뭐 관리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뭐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먹는 것이 식탐이 없어요. 예. 때 돼도 배 많이 안 고프세요? 배 고프다는 걸 느껴요. 배는 고프세요? 네네네. 예. 근데 뭐 그러니까 뭐를 좀 맛있게 먹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으세요? 네네네네.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십니까? 대변은 매일 와요. 근데 제가 먹는 것을 좀 많이 안 먹어서 어쨌든 하루 걸러긴 하는데요. 네. 뭐 변비 갖고 고생하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부 쪽으로 지금 열이 좀 잘 올라오시는 분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네. 이건 눈의 문제가 아니고요. 눈은 결과물입니다. 네. 예. 그래서 몸 자체가 약해지면서 위쪽으로 열이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발에 열감이 꺼져야 됩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체온계를 쟀을 때 이렇게 발을 만졌을 때 뭐 발이 지금 뜨거운 느낌은 없는데 예, 내가 느낄 때 발에서 열감이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네, 박사님. 그게 제가 발에서 이렇게 뜨끈뜨끈하다는 걸 느끼면서 눈에도 그러거든요. 눈도 막 불난다고 제가 네네, 안과를 그렇죠. 가고.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선풍기나 에어컨을 좋아하는 경우에 발에서 이제 열이 날 수가 있어요. 체내에 네. 열이 좀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열이라는 것은 열의 기전 자체가 우리 네. 몸이 발은 맨 밑에 있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열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아니라 상부로 올라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몸이 피곤하면 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는 분, 어떤 네. 분은 잠이 안 오는 분. 예, 본인의 경우에는 몸이 피곤하거나 한 번씩 그 구내염 이렇게 네. 증상 나타나는 거 없었습니까? 저 그거 많이 나타나요. 예, 그 예전부터 네, 그랬죠. 그러니까 네네네. 뭔가 피곤하면 입병이라고도 하고 뭐 구내염이라고도 하고 혀라든지 그 잇몸 안쪽, 예, 볼 네, 쪽에 이렇게 네. 빨갛게 또는 하얗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입술 안쪽에나 네네. 혀나 이런데 패여가지고 네네. 병원 가면은 뭐 비타민 C 부족 아니면 예, 과로했니?라고 물어보는데 예.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막 과로한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병이 좀 자주 나는 편이에요. 지금 봐서는 지금 음. 일반적으로 지금 눈에서도 열이 나고 발바닥에서도 열이 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있는데 따로 네. 요 근래 들어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있으세요? 스트레스, 네, 좀 받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눈이 그런 게 지금 한 2, 3년 되셨잖아요. 눈이 이렇게 저기 한 거 2, 3년 더 됐어요. 한 6년? 예. 네, 6, 7년 된 것 같아요. 눈이 막 불나는 느낌이 나는 게. 그전에도 건조증 진단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인공눈물로 살았는데, 네. 막 눈이 불난 느낌이 가서 얘기를 하면 안과에서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 눈은 건강하다, 뭐 이런데, 예. 저 지금 박사님하고 통화하는데도 눈이 뻑뻑해가지고, 네. 제가 막 눈을 막 여러 번 막 깜빡깜빡 하면 조금 낫고, 예. 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6, 7년 전 이제 살면서 그 6, 7년, 7, 8년 전쯤 해서 이렇게 네네. 뭐 분노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이런 거 나는 거 뭐 스트레스 있었습니까?
있어요. 제가 지금 남편이 많이 아파가지고 예. 많이 아파서 좀 이게 수발하고 하는데 예. 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예, 그러니까 그게 대충 몇 년부터 그러세요? 남편분? 남편 모습을 들은 지는 지금 27, 8년 돼요. 아, 그럼 남편분은 그냥 집에만 계십니까? 네네. 많이 아파서 집에만 있고 이제 병원을 자주 가죠. 예, 그러면 그게 27, 8년 된 거라는 거죠? 네네네. 네. 저기, 본인 혹시 음식 드실 때 이렇게 네. 달콤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새콤한 걸 좋아해요. 달콤한 것은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새콤한 거 좋아하세요? 네네. 달지 않으면서 새콤한 거. 혹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좀, 우리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뭔가가 쉬러 가니까 좋아야 되거든요. 네. 본인은 그냥 본인 감정을 묻는 거예요. 저요? 예, 뭐 싫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예. 집에 돌봐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예. 퇴근해서 집에 가서 이 예. 사람을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불만 있고 그러진 않고요. 예. 싫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덤덤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제 병간호가 이제 오랜 시간 길고 특히 이제 네네. 눈에서 일반적으로 아까 발에서 열이 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눈에서 열이 나고 또 본인이 안과에 가서 불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만화 보면 눈이 불이 나는 만화 보신 적 있잖아요. 네. 예, 그건 뭐예요? 이렇게 뭔가가 내 마음이라든지 마음에서 뭔가가 화가 나는 일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이 힘이 들면 그게 이제 간장인데 간장하고 심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런 게 있을 때 제어력이 이제 있는 분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 이제 친구분들이나 동료분들 만나다 보면 어떤 분은 세상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아이고 나 뭐 우리 한국말로 못 해먹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예, 근데 본인은 그런 말 잘 안 하시죠? 네, 안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본인보다 그냥 별것도 아닌데 왜 저걸 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뭐 그냥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일상생활하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참으면서 생활하는 거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향부자 초. 네. 예, 그 다음에 복신. 복힘. 예, 신체 할 때 신입니다. 네. 예, 감초.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각 6g씩 해서요. 네. 예, 물을 1800cc 넣으시고 100에서 120cc 나오게 달이세요. 1800 넣어서 예. 120 나오게까지. 예,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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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집에 와서 한번 드시고요. 아침에 그럼 아무 그냥 식사 상관없이. 예, 식사 상관없어요. 네. 본인이 갑자기 좀 마음이 답답해지고 눈에서 열이 더 날 때 있거든요. 네. 그 눈이 조금 더 건조할 때가 있고 덜 건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더 건조할 때가 본인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예, 그럼 그때 드시면 돼요, 한 번 더. 아침 저녁으로 먹되 좀 예. 눈이 좀 겁나게 좀 이렇게 예. 건조할 때가 있거든요. 예, 더 건조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그때 눈을 한번 자주 더. 깜빡거려 주는데 그건 네. 안에서 화가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 취미 생활 하는 거 있으세요? 취미생활 하는 건 없어요. 재밌어 하는 거요. 뭐 우리가 뭐 옛날에 제가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고무줄하고
저희들은 네. 꽁 찼던 기억밖에 제가 없어서 예, 그냥 네네. 그냥 꽁 차는 게 재밌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뭔가 재밌어 하는 걸 하나 찾는 게 필요해요. 근데 마음은 있거든요. 예, 뭐 뭔가 하고 싶은- 싶으세요? 저 악기를 배우려고 하고, 예. 예, 저희 이제 이게 또 몸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좀 저기하는 면에서 배우러 가자 하는데 같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악기를 좀 배우면 마음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예. 많이 그 계획만 세워놓고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 하여튼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해서 본인이 네. 하고 싶은 걸 하나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도 해야 되고 남편분도 이제 계속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게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무언가를 해서 재밌으면 돼요. 그게 하나 있어야 이게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건 뭐 또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 한방차를 일단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줘보세요. 한 달 정도 복용. 그럼 이거 그냥 한약 재료상에 가면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 그냥 한의원에 가서 찾아도 있어요? 한의원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요. 예, 네네. 건재 약국이라든지 저기 경동시장에 가면 구입할 수 네. 있습니다. 건재약국. 예, 예. 한약국에 가도 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한방차 한 달 복용하는 거 들으셨죠? 감사하고요. 네. 제가 요거 너무 힘들었는데 박사님이 너무 이렇게 방송 들었는데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연결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네네. 이거 꼭 사가지고 한번 다려서 네. 먹고 제 눈이 조금 해방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일단은 네. 그 신호만 오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 달 먹고 신호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라 그게 이제 네네. 신호가 오면 그걸 꾸준히 드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네. 뭔가가 큰 차도가 신호가 안 온다 그러면 몇 가지 조절을 해야 돼서 제가 한 달 먹고 전화 달라고 했던 겁니다. 네, 박사님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한 달 후에 꼭 다시 전화 주셔야 돼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직접 상담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예, 오늘 제가 제안드릴 건강 제안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우리 삶을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문제. 이때 정신적인 문제는 뭐 뇌에 크게 정신적으로 조현병이나 뭐 이 정신분열증 이런 질환이 아니고 너무 마음이 힘들다, 너무 스트레스다. 이로 인해서 숨쉬기도 어렵다, 가슴이 답답하다, 목에 이물감이 있다. 이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증상에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이것을 간과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정신 건강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상담소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몸 건강, 마음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건강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